이제 이걸 사용할 때 이 주제에 대해서 글을 써라라고 요청하면 절대로 고급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고급 답을, 수준 높은 답을 얻으려면 질문을 영리하게 해야 됩니다. 질문을. 첫째는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되고, 둘째는 명확하고 간결한 언어로 질문해야 되고, 셋째는 그 질문하는 그 주제의 맥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하는 글쓰기 스타일을 건조체로 쓰라든지 만연체로 쓰라든지 우유체로 쓰라든지 그런 이제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방형 질문을 사용해야 되고, 여섯 번째는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계속 추가적인 질문을 정보를 제공하면 이것이 제가 알아서 상당히 근사치에 가까운 근사치 있는 답을 제공합니다. 달래기를 잘해야 된다. 이게 마음 상처를 잘 입는 아이처럼, 귀여운 공주처럼 살살살살 달래가지고 어쨌든 내가 원하는 방향의 답을 얻도록만 자꾸 질문하고, 고향 표준말로는 이걸 꼬시기를 잘하면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는 유용한 도구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게 챗GPT뿐만 아니라 지금 번역기, 요즘 번역기도 수준이 인공지능으로 이제 번역을 하니까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어요. 인공지능 도입하기 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고요. 제가 네팔에 있는 몇 년 전에 네팔을 가서 영어로 소통이 되는 어떤 분을 만나게 돼가지고 그분이 도움을 요청해서 저게 돈을 좀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엇에 쓰고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설명을 해라 하니까 그걸 자기 영어를 좀 하긴 하는데 잘하지 못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팔어로 써라. 그걸 써서 그 텍스트를 내한테 보내면 내가 번역기 이용해서 대충 알아볼게. 그래서 돈을 좀 보낸 적이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번역을 정확하게 합니다. 구글보다 카카오라는 그게 번역을 더 정확하게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냈고요. 그 외에도 그래머리라는 영어 문법을 교정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고, 글을 단순하게 간결하게 쓰도록 돕는 해밍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신학도들이 또 목회자들이 잘 활용하는 것이 현대 기기가 주는, 현대 문명이 주는 유익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챗GPT는 깊은 사고가 필요하지 않은 질문에는 답을 잘 하지만 독창성을 요구하는 답변은 하지 못합니다. 복잡한 질문에 논리적인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때로는 사회적 편견과 오답을 내놓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거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그걸 우리 학습에 도입하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 이제 신학 교수들이 신학 교육에서 변화가 몇 개가 있습니다. 챗GPT 때문에 교수법이 달라져야 되는데, 신학 교육에서 챗GPT를 사용하도록 클래스에서도 사용하라고 허락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를 들자면 칼빈주의, 구원론을 지난 학기에 제가 가르쳤는데, 구원론 가르치면서 칼빈주의가 뭔지를 들어보지도 못한 학생이 집내교 쪽에서 온 학생이 앉아 있어요. 그럼 그 학생이 일일이 내한테 교수님 칼빈주의가 뭐예요? 알미니안주의가 뭐예요? 집내교는 뭘 지지해요? 뭐 이런 걸 굳이 물을 필요 없이 챗GPT가 교실에 앉아서도 What is Calvinism? What is Arminianism? 하고 물으면 챗GPT 금방 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교수에게 일일이 물을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온 것이죠. 근데 챗GPT를 이용해서 신학 논문을 썼을 경우에 그것이 표절인지 아닌지를 밝히도록 해야 되고, 근거를 제시하도록 해야 되고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학생들에게 주지해야 될 것은, 챗GPT에 너무 의존하면 이 신학 교육에서 필수적인 영양소인 비평적 사고, 분석, 종합, 비판, 창의적 재생산 능력이 길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부단히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러스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번 학기에도 3과목을 가르치는데, 2학점짜리 3과목을 가르치는데, 집에서 영상으로 내가 상당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해라. 집에서 먼저 공부를 해라. 100분 수업이면 실제 영상을 찍으니까 40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출석 부르고 뭐 문안하고 여러 가지 주변 이야기 다 빼면 100분 수업에 40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걸 공부를 하고 수업 시간에 와서 시험 시간에서는 보충 수업, 복습
하듯이 공부를 해라. 그걸 블리프드 러닝이라고 하는데 집에서 영상으로 강의를 듣고 그리고 동시에 인공지능 선생님에게 AI 선생님에게 모르는 걸 물어보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와서 진짜 인공지능도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을 교수에게 하고 토론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두 번째는 양질의 소논문, 학술 에세이를 쓰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짜깁기 하는 식의 논문이 아니고 정말 자기 생각을 담은 깔끔한 글을 쓰도록 자기의 한마디를 써도 자기의 말을 쓰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 학기에 저희 클래스에서 실제로 답안을 만들어 제출한 학생의 글을 제가 이 첨부 자료로 뒤에 적었습니다.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구원론 과목에서 배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종합하면서 자기는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저항했다. 제목 자체가 그래요. 불가항력적 은혜를 거부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주의를 끌면서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제가 가르친 내용에 충실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험 치를 때 챗GPT 사용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구식으로 돌아가서 현장에서 교수가 감독을 하고 옛날 방식으로 시험 답안지를 큰 종이를 주고 직접 펜으로 써라. 컴퓨터를 적어내는 그런 이제 시험은 없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고요. 네 번째가 이제 직접 손으로 그 자필로 쓰는 시험. 그 다음에는 저는 이번 학기에 세 과목 다 구두 시험 치겠다. 구두 시험을 직접 만나서도 칠 수 있고 전화로도 할 수 있고 영상으로 강의를 제대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수업 시간에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직접 10개나 20개 물어보고 채점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다섯 번째는 챗GPT를 이용하는 경우에 출처를 밝혀야 된다. 그렇게 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걸 제출하는 것은 속임수고 교수를 속이는 윤리적인 행위, 윤리에 저촉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요. 자, 이렇게 하자니까 교수의 교수 부담이 좀 많아졌습니다. 훨씬 많아졌어요. 진짜 교수가 교수하기가 쉽지 않는 일일이 학생 한 명 한 명을 일일이 지도해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줘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이 챗GPT와 함께 지식의 양은 인공지능이 다 지금 정보를 제공하니까 그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양보다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그 정보를 우리가 취사 선택하고 판별하고 이걸 사용해야 될 거냐 말하냐 이게 옳은 말이냐 그릇된 말인가 그것을 구분하는 몫은 우리 사람의 몫입니다. 설교자가 챗GPT에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내가 도입해서 쓸 것이냐 말 것이냐 사용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설교자의 몫이기 때문에 설교자에게는 바로 그걸 일컬어 비평적 사고라고 합니다. critical thinking. 그래서 이게 판별, 정확도, 신뢰도를 판별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기 때문에 이런 판별 능력을 키우는 학습 형태가 제가 강조하는 글쓰기 중심의 비평적 사고 능력을 키우는 방식이라는 말이고요. 이럴수록 학술 에세이 쓰기를 비중을 좀 줄여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아질 수 있을 겁니다만은 저는 거꾸로 오히려 정보는 책 읽으면 되고 챗GPT한테 물어보면 되지만은 그것을 판별하는 기술은 수업 시간에 이 수업을 통해서 구축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바보 된다. 그러면서 정말 학생들을 설득하고 달래서 글쓰기 중심의 비평적 사고 능력을 키워야 되겠다. 왜냐하니까 그것을 판별하는 몫은 사람이 담당해야 될 몫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담당해야 될 몫이기 때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즉답 인공지능 챗GPT는 양날의 칼입니다. 인간을 노예나 바보로 만들 수 있고 또는 인간에게 충직히 봉사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학 교육이 제공하는 분석력, 비평력, 종합력, 창의적 응용력,
문제 해결 능력을 구축한 자의 손에서는 즉답 인공지능 챗GPT가 유익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 확신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술적인 글쓰기, 깊은 사색, 광범위한 치밀한 영어로 comprehensive reading, 그러니까 정말 이해력을 가지고 그걸 소화해가면서 읽는 독서, 그 다음에 활기찬 토론, 유대인들 교육이 토론이지 않습니까? 활기찬 토론을 통해서 얻어지는 논리성, 비평력, 창의성을 배양하는 방식의 신학 교육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